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분석원의 대표 노신규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주식회사 태성이 상당히 핫 이슈로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한국금융분석원이 태성에 대해서 총 3부로 나누어서 태성의 현황과 지금 핫 이슈의 분석, 그리고 태성의 적정 주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태성에 대해서 지난 5월 29일하고 6월 14일 날 두 번에 걸쳐서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5월 29일 날 발간을 했을 때의 주가는 한 5,000원대 주가였는데, 지금 오늘이 6월 19일 지금 13,000원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해 주셔서 오늘 저희가 저희 회원들에게 태성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특히나 저희 한국금융분석원에 돌아보시면 태성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 스몰캡 위주로 지금 리포트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태성에 대해서 오늘 제1부 태성의 PCB 경쟁력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복합동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복합동박 세계 시장 규모 및 태성의 예상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기존 본업과 함께 복합동박에서의 매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부에서는 복합동박의 설비, 장비와 함께 복합동박의 소재 자체를 생산해서 셀메이커에 납품하는, 그래서 설비와 소재까지 아우렀을 때 태성의 적정 주가는 과연 얼마 정도가 타겟 프라이스로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을 총 3부로 나눠서 얘기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태성의 PCB 경쟁력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복합동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현황은 여러분 이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회사의 업력이 좀 상당히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회사의 자본금은 26억이에요. 하나 좀 유의할 사항은 액면가가 500원이 아니라 100원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오늘 6월 19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3,500억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총 발행 주식수가 2,582만 주인데, 특이한 사항은 우리 김종학 사장님께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43%가 넘어요. 아주 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반대로 보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대단히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470만 주 정도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면 상당히 좀 가볍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업장은 국내 안산에 본사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6월 14일 날 6월 10날 회사를 다녀왔습니다. 해외 사업장은 중국과 베트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태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PCB 설비의 정면기와 습식 장비의 강자다, 우리가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데요. PCB 하면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혹여 저렇게 우리가 컴퓨터나 TV나 모니터 이렇게 보면 저렇게 파란색 보드판이 있잖아요. 저걸 우리가 PCB다 이렇게, 기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측에 보이는 것은 이제 플렉서블 PC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PCB 기판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요. 태성은 저 PCB 기판을 만들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성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의 매출의 근간은 PCB 설비의 정면기라고 하는 것은 PCB 소재 동판을 정밀하게 연마하는 장비인데요.
보시면 요걸 이제 정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 필름과 동박 원판이 잘 접착되도록 동박 표면에 세정하고 조도를 하는 것이 이제 정면기인데 저게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이걸 이제 태성이 아주 오래전부터 개발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습식설비 부분인데 습식설비라고 하는 것은 약품을 아까 말씀드린 그 기판 표면에 분사를 해서 세정수를 이용해서 표면을 닦아내는, 세정하는, 그래서 세정수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이제 습식설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식각설비 핵심 기술은 진공장치와 이류체 분사장치, 이것이 이제 태성의 특허 중에 상당히 중요한 특허로 나가 있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정밀기계 부분과 첨단 산업에서의 정밀 그 기계를 세계적으로 독일과 일본이 그래도 가장 강자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태성이 독일과 일본 업체에 지금 역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름대로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습식설비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가장 탑 수준에 있는데 습식설비 기계 자체가 상당히 규모가 상당히 큰 설비고 그래서 흔히 이걸 장비다라는 표현보다는 설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PCB의 종류에는 태성 지금 이제 전방 산업의 여러 산업적 트렌드나 이에 따라 다르지만 HDI와 MLB도 기본적으로 많이 시장에 보급이 돼 있지만 최근에 가장 지금 핫 이슈는 바로 FCBGA 부분이 가장 시장에 핫한 이슈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SP도 시장에서 모바일 기기 쪽으로 핸드폰 같은 태블릿 PC나 핸드폰에 많이 들어가는 CSP PCB 이것도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의 빅 사이클이 도래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사이클이 한 2, 3년간 좀 침체기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올 2024년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의 저점을 통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2년에서 3년 또는 길게는 4년을 주기로 이렇게 해서 사이클을 형성을 하는데 2025년과 2026년 또는 2027년까지 반도체의 큰 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다 또는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거에는 바로 이 온디바이스 AI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가 모든 가전제품은 말할 것 없이 산업 전반에 지금 확산되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태성의 장비도 역시 많이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EV, 전기 자동차 등 전장 부품에도 PCB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등 대용량 데이터 센터, 전기를 저장하는 ESS에도 PCB가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태성의 장비 역시도 전방 산업이 개화되고 열리는과 동시에 태성의 장비도 역시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태성의 핵심 주력 제품군을 보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면기 그리고 식각설비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면기뿐만 아니라 표면 처리기에서도 상당히 그 강점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CB 산업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신, 전장, 반도체 패키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고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를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이 파트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CB의 전방 산업의 동향 중에서 국내 주요 PCB 업체를 보면 즉 다시 말하면 PCB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죠. 이
태성은 이 PCB 생산 업체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비와 설비, 정면기나 습식 식각 설비를 납품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방 업체예요.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 심텍, 이수페타시스 등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LG세미콘 등 많은 회사가 저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개화되면서 FCBGA의 지금 확장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세 번째 이 대덕전자도 지금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FCBGA 분야에서 대단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저기 밑에 BH 이 회사는 이제 애플향의 제품을 주로 많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명실상부한 종합 PCB 제조 설비 메이커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할 복합동박 중에서 태성의 이 도금 기술, 특히 동도금 기술이 세계적인 탑 수준의 그 기술 때문에 복합동박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PCB 공정 자동화 설비 매출 1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표면 처리 설비와 식각 설비 이렇게 되는데 이 식각 설비도 태성에서 가장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국내 업체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PCB를 제조하는 생산업체. 그러면 국내외 탑티어들 공급 레퍼런스를 보게 되면 이건 태성이 납품하는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를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등 국내 많은 회사뿐만 아니라 레노버 또는 애플 또는 샤오미 등 세계적인 거대 글로벌 그룹에도 태성의 장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펀딩이라는 회사가 보이시죠? 이 펀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폭스콘의 자회사입니다. 지금 폭스콘은 또 F라고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태성은 세계의 아주 매머드급 회사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탄탄한 본업의 기반을 자리 잡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도 그렇습니다만 PCB도 전방과 후방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표면 처리 설비나 자동화 설비, 식각 설비 등 모든 정면기를 포함해서 턴키 수주를 해서 공급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퀀텀 점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가장 관심 사항인 복합동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복합동박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롤을 통해서 방리하고 또 융착 도금을 하는 것이라서 롤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롤트롤 도금 설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 전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동박 설비, 동박 소재, 이 전기자동차 리튬 배터리의 음극재 소재로 이제 전지 동박이 사용하는데 음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극재를 감싸는 소재다, 동박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체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동 경로로 역할을 하고 무엇보다도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효율적으로 방출하지 않으면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동박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금속의 여러 금속 중에서 말이죠. 열 전도율도 훌륭하고 또한 더불어서 전기 전도율도 훌륭한 그런 소재가 가장 적합한 것이 이제 동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기의 전도율이다라고 하면 은, 동, 그 다음에 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동에서의 전기 전도율이 금보다도 우월하다라고 해서 이 동박, 구리, 박을 쓸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이죠. 가정이나 산업 현장, 우리 일상 주변에서 우리가 전선 보잖아요. 전선. 전선도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보는 그 구리는 황이나 동이 섞여져 있는 순수 구리, 순수 동이 아니다.라 해서 전기 전도율을 순수 동박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 기존 동박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전기 배터리의 음극재 소재를 감싸는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동박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구류 등 원재료를 용해로에 넣어서 녹입니다. 그 다음에 필터를 해서 제박기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 제박기를 통해서 마치 얇게 동을 박리를 해서 이제 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품 롤이, 한 롤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저기 제박기라고 보이시잖아요. 저 제박기가 이렇게 저 자체도 상당히 고난도 깊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보이시다시피 아까 이 라인 하나에서 이 제박기가 대단히 뭐 수십 개의 라인이 깔려져 있죠. 그래서 뭐 동시에 저렇게 이제 동박 롤이 생산되는데, 이 동박 제박기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가 국내 한두 개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PNT라는 회사가 제박기로서 굉장히 큰 매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PNT가 이 제박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PNT의 이 제박기도 상당히 시장에서 강자로 인식되고 있죠. 자, 그러면 저렇게 생산된 동박, 얇게 이제 해놓은 그 동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완전히 정말 요즘에 구리 가격이 대단히 고공 추세에 있는데, 저런 동박이 2차 전지나 ESS에 대단히 많이 쓰이고 있다 보니까 셀메이커나 자동차 회사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저 구리를 어떻게 하면 원가를 좀 줄일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겠죠. 여러 보도를 통해서 지금 한 10년, 2012년부터 지금까지 구리 가격이 톤당 국제 시세에서 말이죠. 런던 금속거래소라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톤당 $10,000를 넘나드는 것이 지금 최근에 와서예요. 물론 몇 년 전에도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특히나 지금 몇 년 사이에 구리의 국제적 가격이 저렇게 급등한다는 것은 셀메이커에서 원가 부담에 큰 가중이 초래되겠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구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제 소비를 많이 한 것이 바로 이제 자동차 배터리와 ESS의 파트인데, 오늘 그 분야 자동차 배터리나 ESS에 들어가는 복합 동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태성의 복합 동박 설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구리 가격이 저렇게 고공행진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 원가를 줄일 수 있을까, 또는 구리를 적게 넣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말이죠. 구리 자체를 적게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겠죠. 또 구리 가격이 국제적 시세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임의대로 셀메이커가 조정할 수도 없겠죠. 문제는 정상적인 양이 들어가서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을 구현하면서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거기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 복합동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태성에서 세계 유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이 복합동박은 지금 태성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에 이미 몇 년 전부터 복합동박이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합동박이 워낙 불량률이 많아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중국의 가장 세계적으로 큰 CATL이라고 하는 셀메이커에서 태성에게 오히려 거꾸로 이 복합동박을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이고 완연한 기능을 발휘하는 복합동박을 태성이 개발했다. 즉 세계 최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원가 절감 측면에서 바로 유일한 대안이 복합동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지금 화면에 지금 좌측에 보면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비닐이잖아요. 저것은 PP 필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비닐의 양면의 안쪽과 바깥에 아주 얇은, 여기서 얇다라고 하는 것은 얇게 어느 정도 얇으냐? 1마이크로미터입니다. 1마이크로미터는 어느 정도 두께입니까? 100만 분의 1m. 그러니까 뭐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PP 필름의 두께가 지금 4.5 마이크로미터예요. 이 PP 필름 안쪽과 바깥에, 즉 양면에 동을 융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얇게 도금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지금 밑에 실제로 태성의 롤트롤 동도금 라인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렇게 해서 양면에 동을 도금하는, 즉 다시 말해서 모양새는 원래의 도금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롤 안에, 이 동박 안에는, 안층에는 비닐, PP 필름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안에 PP 필름이 있다 보니까, PP 필름은 뭐 동박하고 가격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획기적으로 전략되고 구리의 동의 소모량도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한다라는 측면에서 셀메이커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가 절감이라는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존 동박과 복합 동박. 기존 동박에서의 가장 큰 맹점, 단점을 복합 동박이 보완해주고 개선해주고 있어요. 복합 동박은 인장 강도가 지금 약 33kg 포스 정도에서 한 60kg 포스 이렇게 되는데 복합 동박의 인장 강도는 고인장력이다. 왜냐하면 안에 뭐가 들었죠? 비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복합 동박은 원체 얇은 소재다 보니까 금방 찢어져요. 그러나 복합 동박 안에는 비닐 자체, PP 필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장력이 대단히 강하다, 고인장력이다라는 아주 기존의 동박의 결정적 단점을 완전히 보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연신율이라는 건요. 기존의 동박,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아주 얇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8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얇은, 우리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얇은 소재다 보니까 쉽게 아까 찢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극재 소재를 감싸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성질이 전혀 없어버리면 즉시 찢어지겠죠. 그래서 연신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얇은 동박에 A라는 곳에 점을 찍고
또 하나의 점을 찍어서 B라고 했을 때 A와 B가 어느 정도 확장성이 있느냐, 즉 A점과 B점의 확장성을 우리는 이제 연신율이다,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신율이 기존 동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는 아무런 소재 없는 그냥 얇은 동박이다 보니까 2.5에서 1.5 요정 대단히 연신율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에 반해서 이 비닐이 들어있는 이 복합 동박은 뭐 굉장히 쭉쭉 늘어나겠죠. 그래서 당기거나 해도 찢어지지 않는 고연신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께 측면에서는 여기서 이제 태성의 아주 결정적 스모킹건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동박만 해서도 지금 8에서 20 마이크로미터 두께 얘기하는 겁니다. 배터리의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에 들어가는 음극재를 감싸는 이 동박의 두께가 8에서 20 마이크로미터인데, 물론 지금 그 어디입니까? SKC 넥슬리스 거기 SK 자회사 있잖아요. 거기서는 6 마이크로미터까지, 또 롯데 에너지 멀티에서도 6 마이크로까지 도전하고 있다. 그걸 하이엔드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성에서 개발한 복합 동박은요, 원통형이나 각형이나 파우치형 말할 것 없이 6.5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이 6.5 마이크로미터 이 자체는 하이엔드급이에요. 하이엔드급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이라는 거죠. 그 이상의 고급 제품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태성의 복합 동박은 인장 강도도 세고 연신율도 고연신율인데 두께조차도 아주 얇게 구현한 완벽한 하이엔드급 소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교가 어떻게 되시나요? 기존의 복합 동박의 단점과 기존의 동박의 단점과 태성의 복합 동박 소재의 장점을 확연하게 비교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의 몇 개 회사와 일본의 회사들이 지금 서로 달라고 동박 기계를 납품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기계도 주지만 소재도 좀 같이 좀 생산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이미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태성은 앞으로 어떻게, 그럼 판로를 어떻게, 매출을 어떻게 일으킬 것이고 누구에게 팔 것이냐는 제가 나중에 2부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태성은 판매처를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태성의 간택을 받아야 이 복합 동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즉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회사에게 물건을 주려고 지금 태성은 하고 있습니다. 결제 조건도에 선납이라는 거 아십니까? 선금을 내야만이 기계를 주는, 이렇게 정책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복합 동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초의 수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수율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저 수율이 무슨 의미, 98%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복합 동박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보면 대단히 웅장한 설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태성의 복합 동박은 진정한 배터리의 동박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중국의 복합 동박 설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국의 복합 동박 설비는 클램프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기술적 그 수준이 약간 낮은 예전의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롤트롤 과정에서 0점이 맞지 않아 가지고 손쉽게 클랙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쉽게 찢어지는, 여기서 찢어지는 건 롤 안에서 찢어지는 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가 찢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제대로 된 기계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인장력도 좀 많이 떨어지고요.
또 화재 위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1km를 뽑는다, 뭐 100m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100m를 소재를 뽑을 때 70m밖에는 제대로 쓸 수가 없다. 30%는 폐기 처분한다. 그래서 수율이 70%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대단히 결정적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를 지금 현재 말이죠. 그 아까 말씀드린 CLTL은 약 한 100대에서 250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상당 부분 라인은 멈춰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 CLTL이 오직 답답했으면 태성을 찾아왔겠습니까? 자, 그러면 CLTL은 전 세계 셀메이커의 독보적 1위 회사잖아요. CLTL이 태성을 어떻게 해서 찾아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앞단에서 제가 말씀드린 태성의 정면기와 식각 설비 또는 동도금 기술 이 많은 지금 수십 개의 특허가 지금 나가 있는데요. 태성이 지금 PCB 기판에서의 동도금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독일 기술을 추월했다.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에도 지금 태성의 이 동도금 기술 설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합동박에는 동도금 기술, 특히나 융착 기술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융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강자는 태성이다라고 해서 CLTL이 태성에게 오히려 이걸 좀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2022년도에 한 거예요. 그래서 태성이 시장 조사를 하고 우리가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개발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이 돼서 최근에 개발 완성을 하고 공개 시연회 행사까지 이렇게 하게 됐죠. 자, 그러면 기존의 중국의 복합동박의 단점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만든 태성의 복합동박 소재는 어떤가? 앞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의 융착의 두께가 1마이크로미터 대단히 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 원래의 동박에서 들어가는 구리의 소비 양이 약 70%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안에 폴리필름이 4.5mm가 이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필름의 양면에 도금만 했을 뿐이다 보니까 구리의 소비량이 현격히 줄어든다. 그런데 아까 구리값이 지금 세계적으로 고공 추세다라고 $10,000를 지금 등락을 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더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 10년에 가장 고공을 달리고 있는 그 구리의 국제 시세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또는 상당한 그 연구소에서는 2027년이나 2030년에는 $30,000 또는 심지어는 $40,000까지도 점치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셀메이커들은 지금 2024년도에 하루빨리 이 태성의 복합동박 설비를 구축을 해서 설비를 깔아서 원가를 절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까 제가 유일한 대안이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죠. 필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인장력이 있다. 그리고 저발열 상태, 안에 필름이 있으니까 또 사실은 저기 발열 소재 자체가 열이 좀 적어서 에너지 밀도는 향상되고 화재 위험이 없다. 그리고 훨씬 가볍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롤 순수 동박을 감아 놓은 그 아주 엄청난 그 크기의 롤을 아까 보셨잖아요. 그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뭐 수백 킬로그램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태성의 복합동박은 PP 필름이 사실상 주다 보니까 대단히 가볍습니다. 이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주행거리와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또한 무게와 민감한 드론이랄지 무인 항공기랄지 킥보드랄지 모든 그 기기 등에도 이
태성의 복합동박 소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수명도 100% 구리가 아니라 PP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수명도 길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 차례 해보니까 태성의 복합 설비에서 생산되는 이 소재가 불량률이 2% 미만이다. 즉 불량이 아까 중국에 찢어져서 버려지는 양이 30%, 그래서 실제로 사실상 쓸 수 있는 것은 70%다라고 해서 수율이 70%라고 그랬잖아요. 태성의 복합동박 소재는 버려지거나 불량률이 2% 미만이라서 수율이 98%. 이 말은 대개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수율이 98%를 넘는다는 것은 완벽에 가까운 퍼펙트 기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태성의 복합동박에 대해서 지금 국내 셀메이커는 말할 것 없이 해외의 탑 티어 그룹들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서로 이 기계를 달라고 하는 그 지경에 있습니다. 자, 복합동박의 게임 체인저, 태성의 복합동박은 어떤 원리로 그리고 기존의 동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1부에서는 태성의 PCB 경쟁력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복합동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2부에서는 자, 그러면 이 복합동박의 세계 전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그 시장 규모에서 태성이 쉐어할 수 있는 예상 매출액 캐파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해서 다음 2부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좋아요하고 구독 신청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 놓으셔야 저희가 영상을 올릴 때 문자가 갈 거예요. 자, 다음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